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의 선거 비용 제한액이 확정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을 기준으로 지역구 후보자의 경우 지난 20대 총선보다 600만 원이 오른 1억 8,200만 원의 비용을 확정하고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가 변경되면 비용을 재공고할 예정입니다. 한편 도내에서는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가 2억 9,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 을 선거구가 1억 6천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최대 규모의 공공도서관이 이달 말 여수에서 문을 엽니다. 여수시는 웅천지구의 지난해 초 착공한 이순신 도서관이 최근 건축공사가 마무리돼 오는 27일 개관을 목표로 운영 시스템 구성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 면적 5,600제곱미터의 이순신 도서관은 여수 쌍봉도서관의 1.5배 크기로 전남 동부권에서는 가장 큰 규모이며 다양한 IT 신기술이 접목된 신기술 도서관으로 단장될 전망입니다. 광양시가 지역 축산 농가들을 대상으로 매실청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료용으로 활용해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하자는 취지인데 해당 농가는 물론 매실 농가들도 매실의 새로운 판로 확보에 기대감이 큽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광양시 한 양계 농가. 추운 날씨 속에 사료를 만드는 농민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닭 3만 마리를 키우고 있는 이 농가에서 사료에 매실청을 섞기 시작한 때는 지난 2017년. 이후 닭들의 폐사가 줄고 성장도 좋아지면서 납품받고 있는 식품회사의 평가도 긍정적입니다. 흙냄새가 나고 또 설사를 안 하니까 바닥이 안 질고 면역이 좋아야 모든 병이 안 걸린다 아닙니까? 이처럼 농가 사이에서 매실청의 효과가 입증되자 광양시가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위해 매실청의 무상 지급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매실청을 찾는 농가가 늘면서 매실청 공급처인 매실 농가 역시 반색하기는 마찬가지.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의 이중고에 대해 그동안 매실 수요가 줄어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아직 관내에서만 사업이 이루어지고 소량으로 지급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효과가 검증되고 홍보가 이루어질 경우 새로운 판로가 확보될 수 있어 농가들도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판로만 확정이 되면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고 아마 이제 외국에도 이렇게 판로가 돼서 나간다면 더없이 우리는 반가운 일이죠, 사실은. 일부 농가는 지급받은 매실청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 직접 재료를 담가 소비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한정된 예산으로 매실청을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고 또 질병에도 예방된다는 그런 설문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가격 하락 등으로 올여름 애써 키운 매실을 산지 폐기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 매실 농가. 자치단체 매실청 공급 사업에 매실의 판로 확보와 이에 따른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특산물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정보화 기술을 적용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차량 정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교통체계가 여수 지역에 도입됩니다. 여수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공모를 통해 지원받은 국비와 시 예산 등 모두 33억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여수 국가산단 주변 도로 75km에 스마트 교차로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능형 교통 시스템도 도입해 교통량에 따라 신호 주기를 보정하고 사고 위험을 미리 감지해 보행자에게 음성 안내를 보내는 기능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순천시는 노인들이 행복한 일터를 마련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내년도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를 오는 13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지난해보다 187명이 늘어난 3,201명으로 내년에는 사업 기간을 2개월 연장해 다음 달부터 11개월간 실시합니다. 신안 지역의 해상 가두리 양식장 가운데 허가 규모를 초과한 시설물이 많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격 하락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 안자도 해상에 우럭 양식장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어민들이 크기에 따라 우럭 선별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럭 판로가 막히면서 일부 어민들이 근심에 빠졌습니다. 사료값 등을 고려하면 1kg에 12,000원은 받아야 하지만 8,00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허가 면적을 초과한 양식 시설이 많다 보니
공급 과잉으로 우럭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과다 시설을 해가지고 그 시설에서 많은 고기가 생산되다 보니까 수요는 적고 공급은 많아서 일부 양식시설은 면허 구역을 벗어나 있어 선박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어장관리선을 이용한 어획물 불법 운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신안군은 뒤늦게 불법 가두리 양식시설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가두리 양식에 대한 그 실태 조사를 읍면에다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읍면에서는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그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그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안 지역 어류 가두리 양식 어면허는 8개 지역에서 30건, 143헥타르에 달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이 지역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내년 신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보육재단은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시간제 보육과 병원 아동 돌봄 지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등 신규 사업 20개를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며 지역사회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보호자가 없는 아동들을 위한 대책과 함께 재단의 지원 사업 확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관심을 모았습니다. 겨울철을 맞아 화재 진화와 대피에 지장을 주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여수소방서가 신고 포상제를 운영합니다. 여수소방서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쌓아두고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등 화재 진화와 대피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발견하고 신고할 경우 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법 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촬영한 사진, 영상과 함께 신고서를 작성한 뒤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할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최근 경영진과 본부장 채용을 완료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모터스는 조만간 공장의 신축 사업자를 선정해 올 연말 안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주식회사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최근 경영진 인선과 본부장급 채용을 완료했습니다. 지난달 글로벌 모터스 4개의 본부장 가운데 품질관리본부장을 뺀 사업기획본부장과 생산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을 채용했습니다. 본부장급에 이어 팀장급 25명도 조만간 채용 절차에 들어가는 등 채용 절차에 속도가 붙자 자동차 관련 업종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터라 자동차과에 지원하고 제가 자동차에 대한 이수 체계,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제가 광주형 일자리에 꼭 취업하여 광주형 일자리의 주역인 생산직 직원 1000여 명의 채용은 내년 말쯤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업체에 서류 접수에서 면접까지 모든 채용 절차를 맡긴다는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가산점 제도 등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우리 지역 출신들이 정도 한 80% 정도 이상은 우리 지역 출신들로 일자리가 됐으면 하는 제 그 욕심입니다. 한편 지난달 공장 신축 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진행한 글로벌 모터스는 현재 낙찰자 선정 과정을 밟고 있다며 연내에 착공하는 데 문제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남 지역의 휘발유 가격이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전남 지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527.5원으로 전주보다 1.4원, 2주 전보다는 2.5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지난달 말까지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다 이후에 보합세로 접어들었습니다.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요. 중부와 일부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지난 주말부터 유입된 먼지가 이처럼 그대로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각 서울 동작구와 경기 안성, 충북 음성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소 대비 2배를 크게 웃돌고 있고요. 대구도 나쁨 기준인 36마이크로그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일평균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오늘 밤 사이에는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내일은 더 많은 지역에서 공기가 악화될 걸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비 소식이 있기는 한데
그런데 양이 워낙 적어서 공기 정화는 어렵겠습니다. 비는 오늘 낮에 경기 북부 쪽부터 시작되겠고요. 저녁 무렵에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수도권과 충남 북부, 밤이면 영서 지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이면 모두 그치겠지만 내일 밤 중북부 지역에는 또 다른 비구름이 들어오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의 하늘은 비교적 맑게 드러나겠고요. 수도권과 동쪽 곳곳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원 산간과 서해안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0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서울이 7도, 대전과 대구 11도, 광주 12도, 부산 13도로 전국이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번처럼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